볼트 시크릿 백엔드 통합은 에어플로우 보안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네 가지 효과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메타데이터 DB에서 자격 증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커넥션과 베리어블을 볼트에서 조회함으로 DB가 유출되더라도 평문 시크릿 노출이 0건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보안 이점입니다. 두 번째는 코드 변경이 없는 전환입니다. 베이스 훅닷겟 커넥션과 베리어블 닷겟 호출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백엔드만 교체하면 되므로 기존 덱 코드를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중앙 집중과 동적 TTL입니다. 모든 시크릿을 볼트에서 일괄 관리합니다. TTL 만료와 로테이션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네 번째는 완전한 감사 추적입니다. 볼트 오딧 디바이스로 어떤 덱이 언제, 어떤 시크릿을 조회했는지 모두 기록됩니다. 컴플라이언스 감사와 침해 사고 조사의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화면은 에어플로우 컨피그에서 볼트 시크릿 백엔드를 설정하는 코드입니다. 시크릿 섹션의 백엔드에 볼트 백엔드 클래스를 지정합니다. 백엔드 쿼그즈에는 여러 설정이 들어갑니다. 커넥션즈 패스는 에어플로우 슬래시 커넥션즈로 지정해 커넥션을 저장할 볼트 경로를 정합니다. 베리어블즈 패스도 마찬가지로 베리어블 저장 경로를 지정합니다. 마운트 포인트는 시크릿으로 설정합니다. URL은 볼트 서버 주소인 https 볼트 8200입니다. 오스 타입은 쿠버네티스로 설정해 서비스 어카운트 토큰 기반 인증을 사용합니다. 롤 아이디는 에어플로우 롤로 지정합니다. 이 설정을 적용하면 모든 커넥션과 베리어블 조회가 자동으로 볼트로 라우팅됩니다. 덱 코드는 전혀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베이스 훅과 베리어블 닷겟 호출이 투명하게 볼트에서 시크릿을 가져옵니다. 볼트 백엔드의 시크릿 조회 흐름을 4단계로 살펴봅니다. 1단계는 덱의 조회 요청입니다. 베이스 훅 닷겟 커넥션에 스파크 클러스터를 전달해 호출합니다. 코드는 백엔드가 볼트인지 DB인지 전혀 인지하지 않습니다. 2단계는 쿠버네티스 오스 인증입니다. 에어플로우가 서비스 어카운트 토큰으로 볼트의 쿠버네티스 오스 방식으로 인증합니다. 정적 토큰 없이 포드의 신원으로 인증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볼트 경로 조회입니다. 시크릿 슬래시 에어플로우 슬래시 커넥션즈 슬래시 스파크 클러스터 경로에서 연결 정보를 읽습니다. 4단계는 미존재 시 DB 폴백입니다. 볼트에 해당 시크릿이 없으면 메타데이터 DB로 폴백합니다. 이 폴백 동작 덕분에 점진적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모든 시크릿을 한 번에 옮기지 않고 하나씩 볼트로 이전하면서 운영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무중단 볼트 전환의 핵심입니다. 화면은 웹서버 컨피그에서 오스2 SSO를 연동하는 코드입니다. 플라스크 앱 빌더의 시큐리티 매니저에서 오스를 임포트합니다. 오스 타입을 오스로 설정합니다. 오스 프로바이더즈 리스트에 구글 공급자를 정의합니다. 네임은 구글, 토큰 키는 액세스 토큰입니다. 리모트 앱 설정에서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베리어블에서 조회합니다. 코드에 하드 코딩하지 않고 베리어블 또는 볼트에서 안전하게 가져옵니다. 클라이언트 쿼그즈의 스코프는 이메일과 프로파일로 설정해 사용자 식별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요청합니다. 이 설정을 적용하면 사용자는 구글 계정으로 SSO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에어플로우가 자체적으로 비밀번호를 관리하지 않으므로 비밀번호 유출 위험이 사라집니다. 구글 대신 오크타나 키클록 같은 다른 OIDC 공급자로도 동일한 방식으로 연동할 수 있습니다. SSO와 ARBAC를 결합하면 그룹 기반 권한 관리가 자동화됩니다. 4가지 효과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중앙 아이디 공급자 인증입니다. 구글, 옥타, 키클록으로 인증을 일원화합니다. 에어플로우 자체의 비밀번호 관리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두 번째는 IDP 그룹과 역할 매핑입니다. 오스롤즈 매핑 설정으로 OIDC 그룹을 어드민, 뷰어 역할에 자동으로 연결합니다. 데이터 엔지니어 그룹은 옵으로, 분석가 그룹은 뷰어로 자동 매핑됩니다. 세 번째는 입사자와 퇴사자 자동 반영입니다. IDP에서 계정을 비활성화하면 에어플로우 접근도 즉시 차단됩니다. 퇴사자의 권한이 누락되어 방치되는 위험을 방지합니다.
네 번째는 MFA와 세션 정책 위임입니다. IDP의 다중 인증과 세션 만료 정책을 그대로 상속합니다. 보안 정책을 중앙에서 관리하므로 일관성이 보장됩니다. 이 결합으로 수동 계정 관리의 부담과 위험이 모두 사라집니다. 로컬 인증과 OS2 OIDC SSO를 비교합니다. 로컬 인증은 플라스크 앱빌더 기반으로 에어플로우가 비밀번호를 직접 저장하고 관리합니다. 사용자별로 계정을 수동으로 생성하고 삭제해야 합니다. MFA는 별도로 구현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퇴사자 계정 비활성화를 누락할 위험입니다. 관리자가 깜빡하면 퇴사자가 계속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면 OS2 OIDC SSO는 IDP가 인증을 전담합니다. 에어플로우는 토큰 검증만 수행합니다. IDP 계정과 자동으로 동기화되므로 수동 계정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IDP의 MFA와 조건부 접근 정책을 그대로 상속합니다. 무엇보다 IDP에서 계정을 비활성화하면 즉시 접근이 차단됩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보안과 운영 효율을 위해 반드시 SSO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화면은 도커 컴포즈 프로덕션 설정으로 고가용성을 구성하는 코드입니다. 스케줄러 서비스에 레플리카즈를 둘로 설정합니다. 에어플로우 2.0 이상에서는 다중 스케줄러가 리더 선출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하나가 장애를 일으켜도 다른 스케줄러가 무중단으로 페일오버합니다. 환경 변수에 스탠드 얼론 덱 프로세서를 true로 설정해 덱 파싱과 스케줄링을 분리합니다. 웹서버 서비스도 레플리카즈를 둘로 설정합니다. 로드 밸런서 뒤에 배치해 트래픽을 분산하고 무중단 배포를 가능하게 합니다. 워커 서비스는 레플리카즈를 5수로 설정합니다. 부하에 따라 오토 스케일링으로 자동 증감합니다. 이 구성으로 스케줄러가 2개이므로 하나가 장애를 일으켜도 무중단 페일오버가 보장됩니다. 단일 노드 구성과 달리 어떤 컴포넌트가 다운되어도 전체 시스템이 멈추지 않습니다. 고가용성 구성은 4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스케줄러 이중화입니다. 에어플로우 2.0 이상의 다중 스케줄러는 리더 선출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하나가 장애를 일으키면 다른 스케줄러가 무중단으로 페일오버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일 장애점 제거입니다. 두 번째는 웹서버 다중화와 로드 밸런서입니다. 웹서버 여러 개를 로드 밸런서 뒤에 배치합니다. 무중단 배포와 트래픽 분산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는 워커 오토 스케일링입니다. 셀러리나 쿠버네티스 워커를 큐 적체에 따라 자동으로 늘리고 줄입니다. 피크 부하를 흡수하면서 평상시에는 자원을 절약합니다. 네 번째는 메타데이터 DB 고가용성입니다. 포스트그레스QL, 프라이머리, 레플리카 구성 또는 매니지드 DB를 사용합니다. DB는 가장 중요한 단일 장애점이므로 반드시 이중화해야 합니다. 이 네 요소를 모두 갖추면 어떤 단일 컴포넌트의 장애도 전체 서비스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단일 노드 구성과 고가용성 구성을 비교합니다. 단일 노드는 스케줄러가 1개입니다. 이 스케줄러가 장애를 일으키면 전체 파이프라인이 중단됩니다. 웹서버도 1개여서 다운되면 UI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워커가 고정되어 있어 피크 시간에 큐 적체가 발생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DB가 단일 장애점이라는 것입니다. DB가 다운되면 전면 장애로 이어집니다. 반면 고가용성 구성은 스케줄러가 2개 이상입니다. 하나가 장애를 일으켜도 자동 페일오버 됩니다. 웹서버는 로드 밸런서 뒤에 다중화되어 무중단입니다. 워커는 오토 스케일링으로 부하를 흡수합니다. DB는 프라이머리 레플리카로 구성해 단일 장애점을 제거합니다. 개발이나 테스트 환경에서는 단일 노드로 충분하지만 프로덕션에서는 반드시 고가용성 구성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비즈니스의 핵심 인프라이므로 가용성이 곧 신뢰성입니다. 화면은 GitHub 액션즈로 덱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코드입니다.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스텝은 덱 린트입니다. 파이썬 P 컴파일러 덱스 폴더의 모든 파이썬 파일을 검증합니다.
구문 오류가 있으면 배포 전에 차단됩니다. 두 번째 스텝은 덱 테스트입니다. 파이테스트로 테스트 덱스 폴더의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덱 임포트와 구조를 검증해 순환 의존성이나 태스크 아이디, 중복 같은 문제를 잡아냅니다. 세 번째 스텝은 에어플로우 배포입니다. AWS S3 싱크 커맨드로 덱스 폴더를 S3 버킷에 동기화합니다. 딜리트 옵션으로 삭제된 덱까지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어플로우 덱스 리시리얼라이즈로 변경을 적용합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린트와 테스트를 통과한 검증된 덱만 운영 환경에 배포됩니다. UI에서 직접 수정하는 위험한 관행을 제거하고 모든 변경을 Git 기반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덱 배포 파이프라인은 4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는 린트, 구문, 검증입니다. P 컴파일로 모든 덱 파일의 파이썬 구문 오류를 배포 전에 차단합니다. 잘못된 코드가 운영에 올라가는 것을 원천 방지합니다. 2단계는 테스트, 구조, 검증입니다. 파이테스트로 덱 임포트와 순환 의존성, 태스크 아이디, 중복을 검증합니다. 구문은 맞지만 논리적으로 잘못된 덱을 잡아냅니다. 3단계는 디플로이, 동기화 배포입니다. S3 싱크 딜리트로 삭제된 덱까지 반영합니다. 코드 저장소와 운영 상태가 정확히 일치하도록 보장합니다. 4단계는 베리파이, 파싱 확인입니다. 리시리얼라이즈 후 임포트 오류가 0건인지 확인합니다. 배포 직후 헬스 체크로 문제를 즉시 감지합니다. 이 4단계를 거치면 검증되지 않은 대기 운영에 배포되는 일이 없어집니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안정성이 코드 배포 단계에서부터 보장됩니다. 그 프로덕션 운영에서 추적해야 할 핵심 모니터링 지표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덱 파싱 시간입니다. 덱 프로세싱 토탈 파스 타임이 30초 미만이어야 합니다. 초과하면 덱을 분할하거나 임포트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파싱이 느리면 스케줄링 전체가 지연됩니다. 두 번째는 태스크 대기 수입니다. 스케줄러 태스크 스타빙이 0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값이 증가하면 풀이나 워커가 부족하다는 조기 경보입니다. 세 번째는 좀비 태스크 수입니다. 좀비즈 킬드가 증가하면 워커 크래시나 OM을 의심해야 합니다. 반드시 알림을 설정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네 번째는 익스큐터 큐 적체입니다. 셀러리 큐 길이를 모니터링합니다. 적체가 지속되면 워커 증서를 트리거해야 합니다. 이 4지표를 프로메테스와 그라파나로 대시보드화하고 임계값 알림을 설정하면 장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감지가 안정적 운영의 핵심입니다. 프로덕션 에어플로우 운영의 4가지 원칙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덱 역등성 보장입니다. 캐치업이나 백필 시 안전하게 제시를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이나믹 오버라이트나 머지 인투 패턴을 적용해 같은 날짜를 여러 번 실행해도 결과가 동일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덱 코드 형상 관리입니다. 깃을 단일 소스로 사용합니다. UI에서 수동 편집을 금지하고 모든 변경은 CI/CD를 경유합니다. 이렇게 하면 변경 이력이 추적되고 롤백이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SLA와 알림 체계입니다. SLA 미스와 실패를 슬랙이나 페이저 듀티로 즉시 통보합니다. 로그 링크를 포함해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번째는 메타데이터 정리입니다. 에어플로우 DB 클린으로 오래된 태스크 이력과 로그를 주기적으로 삭제합니다. DB 비대화를 방지해 성능을 유지합니다. 이 4원칙을 지키면 에어플로우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 에어플로우의 핵심 원칙은 장애와 유출, 확장을 모두 견디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시크릿은 볼트로, 인증은 SSO로, 가용성은 이중화로, 변경은 CI/CD로 통제합니다. 이 4축이 프로덕션 준비 상태를 정의합니다. 3가지 실천 사항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시크릿은 볼트, 시크릿 백엔드로 관리합니다. 메타데이터 DB에 평문 시크릿이 0건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인증은 OS2 OIDC SSO로 일원화합니다. 퇴사자를 즉시 차단하고 IDP의 MFA를 상속합니다. 세 번째, 가용성은 스케줄러와 웹서버 이중화에 워커 오토 스케일링을 더합니다. 어떤 단일 컴포넌트가 다운되어도 서비스가 지속됩니다. 이 3가지를 갖추면 에어플로우는 단순한 스케줄러를 넘어
신뢰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플랫폼에 중추가 됩니다. 화면은 운영 유지 보수에 필요한 DB 정리와 헬스 체크 커맨드입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메타데이터 정리입니다. 에어플로우 DB 클린의 클린, 비포 타임스탬프 옵션으로 90일 이전 시점을 지정합니다. 태스크 인스턴스, 로그, 엑스콤 등 90일 이전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메타데이터 DB가 비대해지면 스케줄러 성능이 저하되므로 정기 정리가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스케줄러 헬스 체크입니다. 에어플로우 잡스 체크에 잡 타입 스케줄러 잡과 호스트 네임을 지정합니다. 살아있는 스케줄러 잡이 하나 발견됐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체크로 스케줄러가 정상 동작 중인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덱 임포트 오류 점검입니다. 에어플로우 덱스 리스트 임포트 에러즈로 임포트 오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노 임포트 에러즈 결과는 모든 덱이 정상적으로 로드됐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 커맨드를 정기 점검에 포함하면 에어플로우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다이어그램은 에어플로우 프로덕션, 고가용성과 보안 아키텍처 전체를 보여줍니다. 상단에는 로드 밸런서가 있고 그 뒤에 두 개의 웹 서버가 배치됩니다. 사용자는 OS2 OIDC SSO로 인증하며 IDP가 인증을 전담합니다. 중앙에는 두 개의 스케줄러가 리더 선출로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장애를 일으켜도 다른 하나가 페일오버합니다. 스케줄러는 오토, 스케일링되는 워커풀에 태스크를 배분합니다. 모든 컴포넌트는 볼트 시크릿 백엔드에서 커넥션과 베리어블을 조회합니다. 메타데이터 DB에는 평문 자격 증명이 없습니다. 하단에는 프라이머리 레플리카로 구성된 포스트그레스QL, 메타데이터 DB가 있어 다닐 장애점을 제거합니다. 왼쪽에는 GitHub Actions CI/CD 파이프라인이 린트, 테스트, 배포를 거쳐 덱을 S3으로 동기화합니다. 오른쪽에는 프로메테스와 그라파나가 핵심 지표를 모니터링합니다. 이 아키텍처가 장애, 유출, 확장을 모두 견디는 프로덕션 에어플로우의 완성형 설계도입니다. 데이 15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볼트 시크릿 백엔드로 커넥션과 베리어블을 DB 밖으로 옮겼습니다. 메타데이터 DB에 평문 시크릿이 0건이고 코드 변경 없이 전환되며 DB 폴백으로 점진적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OS2 OIDC SSO로 인증을 일원화했습니다. IDP 그룹을 역할에 매핑하고 퇴사자를 즉시 차단하며 MFA를 상속합니다. 스케줄러와 웹서버를 이중화하고 워커 오토 스케일링과 DB 고가용성으로 다닐 장애점을 제거했습니다. 덱 CI/CD로 린트, 테스트, 배포를 자동화하고 파싱 시간, 좀비 태스크, 큐 적체 같은 모니터링 지표로 안정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로써 3주차 오케스트레이션과 ITL 과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4주차 쿼리 엔진과 통합 운영을 시작합니다. 트리노 아키텍처와 커넥터 시스템, 페더레이션 쿼리, 거버넌스, 그리고 엔드 투 엔드 통합을 학습합니다.